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10년 후 반드시 부자가 되는 방법. 지금 주식을 살 것인가, 사지 말 것인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오늘은 보통 사람이 10년 그리고 15년 후에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사업을 하거나 획기적인 발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재테크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겠죠. 금리도 알아야 하고 연준의 정책도 알아야 하고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경매도 배워두면 좋을 것입니다. 휴, 너무 많네요. 이런 것들 다 공부하려면 한 3년쯤 걸릴까요? 저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참여하고 10년 이상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다는 건 곧 돈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돈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시장을 떠나버리니까요. 돈을 잃지 않고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이라도 흐름에 올라타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간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극단적인 기대에서 벗어나서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3월 19일 저점을 찍은 후 크게 반등했죠.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저점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정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월 중순 바닥에서 크게 사신 분들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순식간에 올랐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그렇게 손 써보기 전에 확 떨어지고 확 오릅니다. 요즘엔 AI, 즉 프로그램 거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 저점 근처까지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실 겁니다. 3월 19일 1459포인트로 1차적인 바닥은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만약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극단적인 기대를 버리고 중간 지점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주관적인 예상을 버리고 확률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20%이고 더 떨어질 확률이 80%라고 생각한다면 투자금의 20% 정도는 주가가 이틀 연속 조정된 날에만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80%의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면 20%라도 샀으니 만족하고 만약 전 저점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나머지 80%가 있으니 그 돈으로 사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확률적인 접근 방식이고 극단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에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죠. 다만 지금의 주가 흐름이 뭔가 불안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투자금의 아주 일부만 주식을 사는데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렇게라도 해야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경험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찮고 신경 쓰여서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떠나면 주식으로 조금이라도 돈 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가진 돈의 일부라도 투입해서 시장에 남아있으면 돈을 벌 확률이 20%라도 되지만 시장을 떠난다면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죠. 최소 잃지는 않으니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월급만으로 돈을 모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항상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즉, 월급을 아껴서 모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적금을 들면 앉아서 돈을 까먹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오늘날에는 각국 정부가 임의로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아무 호재가 없어도 심지어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실물자산, 즉 주식이나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재테크로 부자가 되려면 양극단을 피하고 중간 지점을 택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적금만 드는 것이나 주가가 폭락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나 현금만 보유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돈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안전한 투자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처음엔 소소한 이익에 불과하겠지만 되도록 안전하고 확률적인 투자를 10년 이상 지속하다 보면 복리 효과로 내 자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시장에 남아 있어야 큰 기회가 올 때 경험으로 그 기회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꼭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여유 자금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단번에 부자가 될 욕심에 위험한 레버리지나 리버스 투자 같은 것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돈을 크게 잃으면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시장에서 떠나게 되죠. 이 역시 확률로 접근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에 몰빵해서 돈을 잃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폭락론도 폭등론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문을 다 열어두고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 접근하세요. 일단 시장에 참여한 상태로 큰 흐름만 잡고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확률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타율이 좋아지고 10년 후에는 부자의 길에 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보통 사람이 10년 그리고 15년 후에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